안녕하세요. 사연을 즐겨 듣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제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시댁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과거 이야기부터 쭉 시작할 텐데 남편의 살아온 이야기가 얼마나 기구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아주 큰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곱게 쓰지 않은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격하게 공감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유년 시절을 아주 불행하게 보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릴 적 친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던 남편을 위해 시부는 새장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남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상당히 불쌍하게 여겨지던 시절이라 주위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시부의 재혼 자리를 알아봐 주었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시부는 일이 무척이나 바쁜 실력 있는 목수였는데 실력이 진짜 좋아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각 지방에서 끊이지 않는 일거리를 쫓아다녀야 해서 바빴대요. 돈을 버는 만큼 시간에 쫓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시부의 재혼은 오로지 남편을 위한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챙겨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한 시부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우리 남편은 행복했을까요? 시부는 그 와중에도 새엄마가 들어오면 남편을 챙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걱정에 아이가 딸린 여자를 새엄마로 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새엄마가 생긴 날 4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도 생기게 되었죠. 처음에는 우리 남편이 4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생겨서 참으로 좋았다고 했었어요. 우리 남편이 초등학교 6학년일 때 시부가 재혼을 했으니 여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남편은 나서서 동생이랑 놀아주고 참 잘 챙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새엄마 입장에서는 그게 불편하고 싫었대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알 거 다 아는 나이 아니냐고, 우리 딸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들이 나쁜 마음 먹으면 어떡하냐면서 걱정을 했대요. 우리 남편한테 자기 딸한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소름 끼친다고, 딴 마음 먹는 거 아니냐고 그런 소리를 대놓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그냥 여동생이 귀엽고 예뻐서 놀아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었던 건데 겸상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속상했다고 했어요. 그 어린애가 알면 뭘 안다고 그러겠어요. 그러던 도중에 신우가 학교에서 실내화를 갈아 신고 까먹고 신발 주머니와 운동화를 챙기지 않아서 신발을 분실하게 된 거예요. 놀란 신우이가 남편한테 찾아가서 오빠, 나 운동화를 잃어버렸어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남편은 신우의 신발을 찾아주려고 선생님께 양해를 드린 뒤에 같이 운동장도 찾아보고 학교 건물도 찾아보고 분실물 모아둔 곳에 가서도 찾아보았대요. 신발장도 다 뒤져보고 쓰레기 소각장도 다 가봤는데 누가 가져간 건지 결국 신발을 찾지 못하게 된 거죠. 실내화 신고 집까지 오게 되면 실내화가 더러워지고 내일 학교에서 당장 신을 실내화가 없으니까 둘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겁니다. 1시간을 넘게 학교를 뒤지다가 결국에는 남편이 신우를 업은 상태로 집까지 10분을 꼬박 걸어온 거예요. 동생 발에 흙이라도 묻을까봐 그 어린 나이에 동생 가방까지 다 무게 걸고 애를 업고 온 거죠.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여동생을 업고 집에 왔더니 시모가 난리가 난 거죠. 뭔데 내 딸을 업고 오냐부터 시작을 해서 남편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더럽다고 당장 씻으라고 혼을 내고
신우가 시모의 말에 놀라서 아니라고 오빠가 나 신발 잃어버려서 실내화 더러워질까봐 업어준 거야 하니까 또 트집을 잡더래요. 그냥 그거 신고 걸어오는 게 낫지 생각이 불순해서 업고 온 거 아니냐고 표독스럽게 남편을 추궁한 거죠. 우리 남편은 그때 자기도 모르게 깨달았대요. 뭘 해도 새엄마는 나한테 마음 열 생각이 없구나. 나랑 잘 지내볼 생각이 없구나 하고요. 주말에 시부가 지방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는 또 잘해주는 척 엄청나게 신경을 써줬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주말이 차라리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부가 오는 날만큼은 진짜 가족처럼 화기애애하니까 하니까 엄청 기다렸대요. 하지만 매번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대요. 시부가 주말에도 지방에 일을 하러 가게 되거나 출근을 하게 되면 지옥이었다고 했어요. 방문을 잠그고 거실에 나와볼 수조차 없었대요. 거실에 나가면 왜 나왔냐고 방에 들어가라고 윽박을 질러서요. 밥은 맨날 맨밥에 김치, 김, 참치캔 이런 것만 주고 먹고 싶은 걸 말해도 어쩌라고 하면서 들어주지도 않았대요. 신우가 먹고 싶다는 건 사다 주던 해주던 어떻게든 먹게 해주면서 남편이 햄이라도 구워주시면 안 돼요? 하면 햄이 없어 하고 말았대요. 솔직히 애 키우는 집에서 햄은 무조건 구비해두는 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먹는 걸로 차별받으면 정말 서러운 거 아시죠? 하지만 남편은 새엄마니까 하면서 꾹꾹 참고 그러려니 했대요. 아무튼 우리 남편이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차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대요. 집에 가봐야 온 것도 모르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았고요. 오죽하면 교복 빨래도 남편이 스스로 해야만 했다고 하니까 정말 시모가 나빠도 너무 나빴죠. 집에 있는 게 너무나도 싫었던 남편은 결국 시부한테 부탁을 해서 종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대요. 학교 수업이 끝나고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을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마음이 편했던 거죠. 저녁밥으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하나씩 사 먹으면 시간을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한창 클 나이에 부실하게 먹어서 키가 크지 못할 법도 한데 시부가 체격이 좋아서 그런 건지 남편은 키도 쑥쑥 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교복 바지가 너무 짧아진 겁니다. 교복이 무슨 칠부 바지처럼 짧아졌는데 사달라는 말을 못해서 그냥 입고 다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이 또 웃긴 게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도 좋고 잘 나가는 친구였나 봐요. 그 학교에 교복 바지를 칠부로 수선해서 입는 게 유행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그냥 교복 사달라는 말을 못해서 입게 된 건데 친구들은 돈을 주고 수선을 하면서 칠부로 입고 다닌 거죠. 아무튼 학교에 칠부 바지 열풍이 부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선도부도 집중 단속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 남편도 교복 바지를 줄인 거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서 걸리게 되었고 우리 남편은 새 바지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냥 무시하고 입고 다녔대요. 학교 선생님한테 교복 살 돈이 없어서라고 말하긴 너무 쪽팔리잖아요. 사춘기 시절 아이들에게 예민한 문제니까요.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돈을 꽤 쏠쏠하게 벌고 있다는 걸 선생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가정환경 조사를 다 하니까 알고 있던 시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돈이 없어서 교복 바지를 못 사 입어요 라고 한다는 건 선생님을 기만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남편이 무시를 하고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 새엄마에게로 연락이 가게 된 거예요. 애가 행색이 영 불량해지고 요즘 어울리는 친구들도 좀 별로라고 하면서 새엄마를 학교로 호출한 거죠. 남편의 담임 선생님이요. 그제야 시모가 남편의 바지가 그 모양인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전까지 남편이 학교 가는 걸 마중 나간 적도 없고
빨래도 안 해줬으니까요. 시모는 쪽팔리게 이런 걸로 학교로 오게 만든다면서 교복 바지를 새로 사줬다고 했어요. 물론 학교에 오고 가고 하게 만든 벌이라며 남편의 따귀를 엄청 세게 한 대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남편은 새 교복 바지를 꽉 쥐고 결심을 했대요. 하루빨리 이 집을 탈출해야겠다고요. 대학을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빨리 취직을 하던 꼭 이 집을 탈출해서 혼자 마음 편하게 살겠다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시모의 경계가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신우가 2차 성장이 찾아오면서 사춘기를 맞이하게 됐고 남편이 혹여라도 무슨 짓을 할까봐 시모가 곤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은 더욱 집에 있기 싫어서 학원을 더 늘렸고 자연스럽게 악착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대학에 입학을 하고 시부가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쯤 신우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사고를 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불량한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도 피우고 동급생 애들한테 돈을 갈취해서 노래방을 다니기도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런 거죠. 신우이가 사고를 칠 때마다 시모는 학교에 불려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와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우는 반성이 없었고 시모한테 대들며 싸움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시모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탓을 하면서 네가 교복 줄이고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네 동생이 너 따라한다. 남편한테 화를 냈대요. 우리 남편은 몇 년 동안 여동생이랑 밥 한 번 같이 먹은 적이 없는데 자기 탓을 하는 시모한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 남편한테 신우 과외를 좀 시켜주라며 부탁을 했대요. 말이 부탁이지 거의 협박이나 다름없는 말투로 용돈 10만 원 줄 테니까 국영수 좀 가르치라고 대학은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는 겁니다. 어차피 같은 집에 살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몇 시간씩 애 봐주는 건데 용돈 받는 셈 치고 애 공부 좀 시키라고 했대요. 남편은 그 말도 어이가 없는 거죠. 10만 원에 몇 과목을 봐주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좋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다른 애들 과외하면 한 과목 가르치는데도 한 달에 40만 원은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작 10만 원에 틈날 때마다 전 과목을 가르치라고 하는 게 도둑놈 심보지 뭐겠어요. 남편은 애초에 싹을 잘라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했대요. 신우 딱 봐도 공부할 머리는 아닌 것 같다고 맨날 저렇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나가서 노느라 바쁜데 무슨 공부냐고 포기하시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시모가 어쩜 오빠가 돼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다는데 애초에 가족 취급 안 한 건 시모였잖아요. 남편이 신우가 얼굴은 좀 예쁘장하게 생겨먹긴 했으니까 저 얼굴 가꿔서 시집이나 보낼 생각하라고 했대요. 시모가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걸 뒤로하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바로 휴학계 내고 군대에 가버렸답니다. 글쎄. 뭐 일찍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대학 입학하자마자 휴학계 내고 군대로 바로 간다면서 남편도 그렇게 했대요. 아무튼 군대에 있는 동안에 받는 작고 소중한 월급들 깡그리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군대에 전역하자마자 학교 근처에 고시원 같은 원룸을 얻었대요. 처음 가져보는 아무도 없는 자신만의 공간이라 너무나도 소중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가 그래도 대학 등록금은 다 내주고 용돈도 보내줘서 과외에서 버는 돈까지 합쳐서 생활비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생활력 참 강하죠? 그래서인지 집안일도 참 잘해요. 아무튼 대학도 잘 졸업하고 햇볕도 거의 안 드는 원룸에서 악바리처럼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떡하니 취직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대기업 취업이 확정된 그날 햇볕이 안 드는 그 집이 남양집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했어요. 대기업 취업한 뒤 눈칫밥 먹으면서 열심히 일하다가 누굴 만났게요? 바로 저를 만났습니다.
저랑 같은 회사 사내 커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그런 일생을 모르고 만났고 저에게는 벌어진 적 없는 일이었기에 처음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 충격이 컸어요. 화목하게만 자란 우리 가정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고 물꼬를 트고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남편이 상당히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게다가 꽤 진지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하고 자주 와서 밥도 같이 먹고 할 때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었거든요. 당연히 집에서도 저러겠구나. 사람이 참 바르게 자랐구나. 친딸인 저조차도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우리 부모님을 챙겼거든요. 때가 되면 영양제 일일이 챙겨서 보내드리고 우리 엄마 스킨로션 떨어질 때가 되면 새로운 제품을 사다 바치고 했거든요. 당연히 본인 부모님께도 그러겠구나 했는데 전혀 교류 없이 지내던 상태였던 거죠. 우리 둘이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남편은 본인 집을 생각하면서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새엄마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모인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한테 대기업 다니는 남자 중에 멀끔하고 돈 많은 인간 어디 없냐면서 신우 결혼을 좀 시키자고 했대요. 친구 중에 의사는 없냐, 변호사는 없냐, 좋은 대학 나와서 그런 친구 안 사귀고 뭐 했냐. 대기업 다니면 그런 인맥들 다 생긴다고 하던데 너는 어디서 뭐라고 있길래 그런 친구 하나 없냐? 너는 하나뿐인 여동생 시집 잘 가는 게 그리 곶감냐? 왜 좋은 사람 찾아오지를 않냐 하면서요. 결혼정보회사에 신우를 등록하러 갔는데 신우가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혼정보 업체에서도 거절을 한 거죠. 그게 분해서 남편한테 대기업에 어디 격리 자리라도 하나 달라면서 돈 계산은 잘하니까 그런 데에 꽂아주라고 요구를 했대요. 무슨 구멍가게도 그런 식으로 취업은 안 시킬 텐데 대기업이 가당키나 하는 소리겠어요? 남편이 하루 이틀은 걸러들었는데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그런 소리 하면서 자리 내놔라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우리 남편 얼굴이 점점 썩어 들어가는데 집안 사정이라고만 하니까 저도 궁금해도 더 이상은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그런 와중에 우리 집에서는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이냐고 남편한테 계속 물어봤거든요. 나이가 30 초반이 넘어갔는데 우리 집에서도 슬슬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남편 옆구리를 찌르니까 남편은 그게 고민이 된 거였어요. 시모가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요구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니까 걱정이 돼서 저를 집에 소개해주는 게 겁이 났던 거죠. 혹시라도 제가 지레 겁먹고 결혼 못하겠다고 도망이라도 가면 큰일이니까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룰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마음 먹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매 맞을 준비 다 되어 있으니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죠. 그러면서 혹시 시부는 당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냐? 차별받으면서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받고 산 거 알고 있냐고 하니까 아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집에 자주 오지도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다고. 물론 예전처럼 매일같이 집에 없는 건 아니지만 간간히 나가신다고 했어요. 뭐 남편이 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자취를 시작했으니까 시부도 모를 수는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도 시부를 제가 색안경 끼고 보게 된 계기이기도 했거든요. 조금만 들여다보고 아들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시부도 알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싶었고요. 주말에는 되도록 집에 있으려고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눈치 자체를 못 챘다는 게 우리 남편한테 그냥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빠지게 되었죠. 어쨌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시무랑 신우가 절 딱 보자마자
위아래로 쭉 훑어내리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신우가 절 보면서 눈은 안 우는데 입꼬리만 올려서 억지로 웃는 그 얼굴 있죠? 그렇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축하해요. 우리 집처럼 화목하고 단란한 집에 시집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요즘 시월드다 뭐다 말 많잖아요? 우리 집에 온 건 축복받은 일이지. 감사하게 생각해요. 누가 누구한테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건지. 그 이야기 듣자마자 소름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대놓고 그냥 시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선물로 제철 과일 바구니를 백화점에서 비싼 거 사서 갔는데 과일 바구니 보자마자 시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나, 세상에서 두 번째로 쓸모없는 걸 들고 왔네. 값만 비싸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거. 예, 첫 번째는 뭔지 아니? 바로 꽃바구니란다. 꽃이랑 과일은 하등 쓸모없으니 앞으로는 들고 오지 말아라. 고기면 몰라도 과일이 뭐니? 근데 진짜 저도 이런 사연을 많이 들어도 보고 찾아도 봤는데 보고 들으면서 매번 다짐한 게 있거든요. 내가 저런 취급을 받으면 하나하나 다 말대꾸를 해야지 했는데 막상 제 일로 닥치니까 입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데 어버하고 있으니까 우리 남편이 딱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시면 저희가 다시 들고 가죠 뭐. 우리 장인 장모님이 과일 좋아하시니까 차라리 잘 됐네. 자기야, 집에 가서 장인 장모님이랑 나눠 먹자.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시모가 당황해서는 남편한테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도 과일 좋아하거든. 우리 딸이 멜론 좋아하잖아. 오빠가 돼서 그것도 모르니? 하더라고요. 멜론 비싼 과일인데 잘 됐다고 이따가 우리 딸 입에 쏙 넣어줄게 하는데 남편이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집에서 이런 비싼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몰랐네. 이렇게요. 우리 남편이 정말 처음으로 존경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로바로 그런 말을 뱉어내는지 멋있어 보였어요. 시모는 그 와중에도 입을 삐쭉 내밀고는 아니 내가 어릴 땐 주지 않았나? 하면서 변명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부가 딱 그러더라고요. 뭘 보자마자 예비 며느리한테 나를 세우고 그러냐고 저녁부터 먹고 이야기하자고요. 어차피 기대도 안 한 식사 자리긴 했는데 반찬이 생각보다 너무 단출해서 좀 실망감이 컸어요. 우리 남편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자랐구나 싶어서 제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언짢은 기색이 올라오고 있었죠. 시부가 헛기침을 하더니 고기라도 굽지 준비를 왜 하다 말았냐고 타박하니까 시무가 뭐라고 했게요? 제가 고기를 사올 거라 생각해서 고기를 따로 준비해두지 않았다고 제 탓을 하는 겁니다, 글쎄. 신우가 옆에서 시무 말에 거든답시고 언니가 센스가 좀 있었어야 했는데 센스가 없다면서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대기업에서 눈치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거 아니냐고 하면서 내가 언니한테 꼽을 주려는 건 아니고 언니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하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반말 찍찍하는지 4살이나 어린 주제에 남편이 그런 여동생을 싸늘하게 바라보더니 사람 참 안 바뀐다고 너도 예전 그대로구나 하더라고요. 새언니 처음 보는 자리에서 누가 반말부터 찍찍 갈기냐고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하는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시부도 신우한테 가족 될 사람이라고 해도 예의는 차려야 하는 거라고 존댓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웃긴 게 시무랑 신우가 시부한테는 꼼짝도 못하고 깨갱하더라고요. 그게 참 의외였어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서 시부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만나게 된 거냐? 부서가 다르다던데 소개라도 받은 거냐 하면서
남편과 저의 연애사를 궁금해 하셨어요. 그냥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때 서로 휴대폰 번호 교환하고 만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시모가 제 앞에 과일이란 과도를 탁 소리 나게 내려두는 거예요. 느낌이 바로 딱 오잖아요. 이거 나한테 시키려고 일부러 내 앞에 두신 거구나. 기싸움 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요. 아니나 다를까 웃는 얼굴로 우리 새아기 솜씨 좀 보자면서 과일 깎는 거야 요즘 다 기본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신우는 그 기본도 못하게 생겼던데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제 솜씨를 자랑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대기업 취직하기 전에 아르바이트로 대학생 때 호프집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학교 앞에 저렴한 호프집이라 늘 손님이 미어 터지는 곳이었는데 제가 바로 과일 안주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란한 솜씨로 과일을 척척 깎아서 플레이팅까지 완벽하게 해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과장된 말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와, 언니 소시적에 클럽이나 나이트 같은 데 많이 다녔나 봐요? 아니면 술집에서 일을 했나? 솜씨 대박이네. 물론 호프집도 술집이긴 하지만 신우가 말하는 술집은 뉘앙스가 조금 다른 술집이었어요. 제가 네? 하면서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표정을 싹 굳혔더니 신우가 놀래는 척하면서 되려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어머 언니, 진짜 술집에서 일했던 거야? 대박이다. 술집에서 일했는데 어떻게 대기업을 갔어? 술집 손님 중에 대기업 사람이 있었나? 스폰서야? 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순간 화가 나서 아니 저기요 하는데 남편이 바로 정색하고 미친 거 아냐?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말인데 남편이 화를 내니까 신우가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더라고요. 스폰이라니 신우 생각하는 거하고는 진짜 영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보태려고 학교 앞에 있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깔깔 웃으면서 아니 호프집도 술집이지 뭐 이러더라고요. 시부가 신우 손을 찰싹 내리치면서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자꾸 이러면 용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릴 거라고 했죠. 너도 새언니처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맨날 클럽 나이트 다니는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누구 앞에서 하냐고 했어요. 시부가 꽤 기분이 나빴는지 신우한테 한 소리를 하니까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보면 아빠는 이런 식으로 오빠랑 나랑 차별을 하더라. 오빠만 좋아해 맨날. 입을 삐죽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차별은 누가 받았는데 그딴 소리를 하는 건지 제 속이 터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쓸고 지나간 것처럼 순간 정적이 찾아왔는데 시무가 딱 그러더라고요. 예, 너네 이제 부부가 대기업에 다니는 거니까 돈은 섭섭지 않게 벌겠다. 우리한테 용돈은 얼마나 줄 수 있니? 피는 안 섞였어도 키워준 부모인데 그래도 다달이 15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이제 너희 아버지도 늙어서 일 못해. 우리도 노후 즐기면서 쉬엄쉬엄 살아야지. 그러니까 신우가 냉큼 끼어들어서는 저는 용돈 50만 원씩만 주면 돼요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숨만 들이키고 있었고 남편은 바로 대답을 했어요. 너는 알아서 벌어서 쓰도록 하고 시댁에 주는 만큼 처가에도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애 낳아서 키우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 아직 아파트 대출도 남아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용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와이프랑도 이야기 끝냈고요. 30만 원이라는 말에 시모가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부가 말을 딱 끊더라고요.
용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둘이서 행복하게 알아서 잘 살라고, 그게 효도하는 거라고요. 시무는 씩씩거리면서 시부한테 애들 키워놨는데 우리 노후는 책임지라고 해야지 하고 있고, 시부는 바라는 게 뭐가 그리 많냐고 애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노후를 즐겁게 하는 거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시부는 생각이 제대로 박힌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느꼈죠. 그렇게 첫인사와 동시에 결혼 허락을 받고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께는 시작부터 단단히 일러두었죠. 우리 남편의 과거를요. 차별도 심하게 받았지만 시무랑 신우가 무척이나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결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주 마주칠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고요. 솔직히 우리 부모님께서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긴 하죠. 하지만 워낙 우리 남편을 예뻐해 주시기도 했고, 차별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아버지께서 무척이나 분노를 하셨거든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아들을 누가 차별을 하면서 키웠냐고, 이제 우리 사위니까 아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당연히 상견례 자리에서 시무랑 신우가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고 미리 일러두었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어이는 없더라고요. 상견례를 한정식 집에서 했는데 식당에 자리를 안내받아서 들어가자마자 핀잔 주기 바쁘더라고요. 대기업의 센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무슨 호텔 레스토랑에 룸 잡고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이런 집이면 친구들한테 자랑도 못하겠다고요. 시무랑 신우가 구시렁구시렁 거리는데 우리 부모님은 딱 시부랑 할 이야기만 나누시더라고요. 대놓고 시무를 무시하니까 시무도 나중에는 조용히 옆에서 끼어들 말만 탁탁 끼어드시대요. 우리 부모님께서 애들 집은 지금 사위가 혼자 사는 그 집에서 신혼집 꾸미는 거냐고, 대출금은 좀 갚아주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시무가 끼어들어서는 우리 먹고 죽을 돈도 없다고 애들 못 도와준다고 못을 박더라고요. 그러면서 용돈은 달라고 했더니 칼같이 거절하더라. 애들 키워봐야 소용도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한 귀로 듣고 흘리고는 그럼 예단이나 예물도 하지 마시고 애들끼리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두자고 했어요. 시부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시무가 끼어들더니 아니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죠 하는 겁니다. 내 친구들 보니까 모피도 받고 가방도 받던데 나도 하나쯤은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신우가 옆에서 나도 백 하나는 사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다시 대화를 원점으로 돌려서 그럼 집 대출금은 갚아주시는 거냐고 하니까 그건 또 쏙 무시하고 애들이 알아서 대출금 갚아야지 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냐고 하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말이 영 안 통하니까 제가 나서서 집이며 혼수며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예단 예물도 따로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반지도 그냥 서로 마음에 드는 걸로 알아서 골라서 사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시무가 아니 우리도 받을 건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시부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겁니다. 아들 대기업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냐면서 대기업 보낸 값은 받아야지 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어이없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우리 딸 대기업 보내느라 힘들었다고. 근데 솔직히 애들이 알아서 잘해서 간 거 아니냐고요. 언성이 조금 높아지니까 그제야 시부가 인상 팍 쓰더니 시모한테 가만히 좀 있으라고 정신 사납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우리 뜻대로 알아서 하는 걸로 정했고 남편이 시댁 근처에도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살던 아파트가 친정이랑 가까운 위치여서 그러자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꽤 살만했습니다. 남편도 자신만의 가정을 꾸려서인지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고요. 우리 부모님이랑 자주 만나서 밥을 먹는데 이제야 정말 가족이 생긴 기분이라며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요. 시댁이랑은 최소한의 도리만 지키면서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갑자기 시댁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름 아닌 신우가 혼전 임신을 해서 결혼을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래서 신우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신우가 너무 당당하게 아니, 클럽에서 내가 진짜 대단한 인간 하나를 물었잖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네? 하고 물어보니까 클럽에서 만난 남잔데 건물주라고 자기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건물주 만나기가 쉽냐면서 바로 꼬셔서 임신부터 했지 하는 거예요. 아니 연애를 한 게 아니라 임신부터 했다고요?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되물었더니 건물주라는데 당연히 바로 임신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요. 그 남자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차 한 대 값이라며 들고 다니는 가방은 얼만 줄 아냐고 흠이 있다면 어릴 적에 차 사고를 크게 당해서 차를 못 타고 다녀서 차가 없는 거 딱 하나라고 하는데 뭔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기꾼 아니냐고 하니까 시모가 저한테 질투하냐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대요. 신우는 임신 10주 됐다면서 빨리 결혼식 올려야 된다고 배 나오면 드레스 핏이 안 산다고 난리를 쳤어요. 진짜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반전도 존재했습니다. 신우가 결혼을 준비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래요. 신혼여행지도 고르고 웨딩숍도 고르는데 자꾸 너무 비싸지 않냐고 핀잔을 주더래요. 시부모 될 사람도 미리 만났는데 예비 신랑이랑 달리 너무 후줄근하더라는 겁니다. 예비 시매부가 그냥 원래 검소하신 분들이라고 절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건물도 사고 한 거라고 했다는데 좀 미심쩍었대요. 아무튼 시모는 건물주랑 결혼한다고 온 동네방네 난리 법석을 떨었고 신우도 건물주라는데 후줄근한 게 뭐가 문제야 싶어서 결혼 준비를 한 거죠. 태교도 열심히 하고 술도 담배도 다 끊고 현모양처인 척하면서 상견례 준비를 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 부부도 와서 대기업 다닌다고 자랑해줘야 된다길래 머릿수 채우러 따라 나갔죠. 그런데 저랑 남편이랑 예비 사돈을 보는데 인상에서 풍기는 그 특유의 제비 느낌이 영 별로였습니다. 예비 시매부가 진짜 제비족처럼 생겨서 느글느글하고 예비 사돈댁은 그런 자리가 불편한 건지 어색한 건지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이미 임신 15주가 된 신우는 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고 더 나오기 전에 드레스를 입어야 한다며 빠르게 예식 날짜를 잡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모가 또 욕심이 그득한 사람이잖아요. 대놓고 예비 사돈댁에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애들 집은 어디로 해주실 건지, 가지고 있는 건물 월세는 얼마나 들어오냐, 어디 동네에 있냐 이런 거요. 그러니까 예비 사돈댁이 그러는 겁니다. 집은 애들이 알아서 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건물 월세는 무슨 월세요? 사는 동네는 금천구인데요. 시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건물주라면서요 하니까 건물주? 무슨 건물주? 우리 집 전세예요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비 사돈도 궁금했다면서 우리 시부가 집 짓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디 건설업 사장이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정적이 확 생기는데 저랑 남편은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리를 굴리고 있었어요. 다들 질문만 가득한 대화를 하다가
실체를 알게 된 거죠. 신우랑 예비 심해부가 둘 다 집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심해부는 개뿔 가진 거 하나도 없으면서 여자 하나 잘 잡아서 결혼하려던 제비족이었고 입고 다닌 것, 들고 다닌 것 모두 짝퉁이었던 것이었어요. 신우는 행색만 보고 건물주라고 하니까 우리 아빠도 건설 쪽 일한다고 집 짓는 사람이야, 사장이야 하면서 거짓말을 친 거죠. 시부가 물론 목수였기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 사실을 상견례 자리에서 모조리 다 알게 된 거죠. 예비 심해부는 뭐야, 건설업 운영한다며, 사장이라며 이러고 있고, 시무는 야 뭐야, 너 시계랑 가방이랑 다 짝퉁이야? 건물주라며 하고 있고, 시부랑 시모는 머리 싸매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예비 사돈댁도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있고, 저랑 남편만 밥 먹으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죠.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결혼이고 나발이고 없었던 일로 하자면서 서로 사기꾼 집안이라고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우만 사색이 돼서는 지금 임신 중인데 그럼 아기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어쩌냐고 소리 지르고, 예비 심해부는 신우한테 몸부터 들이댈 때 알아봤다면서 자기가 완전 꽃뱀한테 당한 거라고 애 지우던지 하고 나가버리고, 이미 16주가 다 되어간 애를 어디서 지우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신우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모는 신우 등짝을 퍽퍽 때리면서 건물주라며, 팔자 폈다며 그러더니 이 사실이 믿기지 않는지 시모가 신우한테 멍청한 년이라고 지 팔자 지가 꼬았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개판이 된 상견례 자리를 뒤로하고 저랑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진짜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어요. 진짜 제대로 영화 한 편 봤다 하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얼굴이 죄다 썩어 문드러진 신우가 시무랑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하니까 시무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애를 지울 방법을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다지 뭐냐. 출산을 해야 하는데 미혼모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애 키우면서 혼자 살아? 그러니까 얘가 애 낳으면 너네 부부 호적에 올려두고 친자식처럼 좀 키워다오. 가족이라면 그 정도는 다 받아주고 할 수 있지 않니? 저는 어이가 없었죠. 우리 자녀 계획도 아직 못 세웠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어머님, 그건 아니죠. 저희도 아직 자녀 계획을 못 세웠는데 누구 애를 맡아서 키워요?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걸로 보여? 시엠이 말이 말 같지 않아? 그러면 내 딸을 미혼모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야? 너네 호적에 넣는 게 뭐가 어려워?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남편이 코웃음을 팍 치면서 신우를 노려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신우가 남편을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너 내가 차별받고 자란 과거를 다 알면서도 나한테 네 자식을 맡기고 싶냐? 내가 네 자식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할 줄 알고 나한테 애 보내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러니까 신우가 놀래서 오빠 하면서 벌벌 떨더라고요. 시모도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서 아무 소리 못하고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해도 나한테 아이 보낼 자신 있어? 무섭다 무서워. 어떻게 오빠가 돼서 아직도 그런 걸 마음에 두고 이런 식으로 동생을 괴롭혀? 차별을 한 사람은 모르지. 당한 사람만 아는 거지. 나 같으면 내가 무서워서라도 이런 부탁을 못할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부탁을 해? 됐고,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 네가 저지른 짓 네가 책임지고. 그러더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며 신우랑 시무를 쫓아냈어요. 얼마나 제 속이 시원하던지 박수를 쳐줬답니다. 그 뒤로 신우랑 시무는 저희 집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앞장서서 심해부 될 뻔한 그 사기꾼한테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고, 신우는 결국 출산을 해서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요. 가끔 우리한테 애를 봐달라고 시부를 꼬셔내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 남편이 당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저한테 애를 맡기겠다고요? 라고요. 그 덕에 시부도 남편이 과거에 당한 차별에 대해 모조리 다 알게 되었고, 시부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그렇게 아들을 괴롭혀 놓고 어떻게 애를 아들 호적에 입적시켜서 키워달라는 철면피 같은 소리를 할 수 있냐고. 그 와중에도 시모는 우리 남편이 너무하다고 했다네요. 시부는 짐 싸서 나가고 싶은 거 아니면 우리 남편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신우가 저한테 연락 와서는 하루 정도 봐줄 수도 있지, 그걸 다 시부한테 일렀냐고 하면서 자기한테 너무 가혹하다고 하소연을 하대요. 저는 웃으면서 자업자득 아니에요? 했죠. 그러니까 신우가 이러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이제 와서 신우도 왜 우리한테 친한 척 하는지 눈에 빤히 보여서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요? 시모도 신우도 우리 남편 괴롭혔던 그 죗값을 태어난 아이에게 평생 숙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역시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겠죠? 모든 일은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어 있답니다. 저와 남편은 이번 일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